기억되지 않는 역사는 반드시 반복된다. 안녕하세요. 진화위와 큰별쌤의 진실톡톡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역사 커뮤니케이터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둘, 셋, 위아이. 안녕하세요, 위아이의 석화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여러분께 드릴 선물을 준비해왔습니다. 선물이요? 오늘 무슨 날인가요? 기대되시죠? 기대되시죠? 네. 바로 이제 아나운서님은 아마 마음에 들어 하실 것 같아요. 바로 바다의 보석이라고 불리는 신안 천일염입니다. 야, 고맙습니다. 괜히 주시진 않으셨을 것 같은데 의미가 있나요? 이 소금의 의미가? 굉장히 직업적으로 접근하시는군요. 그냥 선물을 받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게 신안하면 사실 이제 보통 소금을 가장 먼저 떠올리시잖아요. 역사를 하는 이게 직업병인지는 모르겠지만 전 사실 신안하면은 아픈 역사도 떠오릅니다. 네, 오늘은요 이 소금의 찬란함 뒤에 가려진 그 아픈 그 역사, 과거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6.25 전쟁은 정말 우리 민족에게 그 많은 아픔과 피해를 남겼습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민간인 인명 피해만 약 100여만 명에 달한다고 하죠. 저희 같은 일반 시민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전쟁에 참여한 군인도 아닌데 왜 이렇게 민간인의 희생이 많았을까요? 이게 참 가슴 아픈 사실인데, 그러니까 6.25 전쟁 당시 그 발생한 그 민간인 희생 사건의 진실은요 꽤 오랜 기간 명확하게 밝혀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진실을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6.25 전쟁 당시 민간인 피해가 가장 컸던 지역이 있거든요. 그 지역은 어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한 번도 생각해 보신 적이 없죠? 그러니까요. 민간인이 그렇게 피해가 많았다는 것도 잘 몰랐는데 민간인 피해가 수도권에 많았으려나? 사람이 많으니까?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광주와 전남 지역이 전체 민간인 희생자의 39.57%, 거의 40% 민간인 피해 최대 지역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거 궁금한 거예요. 왜 하필 또 이 지역일까? 2022년 진실화해위원회는요 신안군 민간인 희생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를 결정했고요 진실 규명에 나섰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요 바로 신안 지역에서 집단 희생된 민간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그 많은 피해 지역 중에서도 유독 신안군에 주목한 이유가 있을까요?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 따르면요 국민보도연맹 사건, 적대 세력 사건, 부역 혐의 사건 등으로 인한 이 민간인 희생자 수가 사전 조사에서만 1,600여 명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신안군 임자면 같은 경우에는요 당시 인구수가 10,000명이었는데 6.25 전쟁 전후에 발생한 희생자 수가 1,300여 명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인구 대비 피해 규모가 엄청 컸고요. 한 지역에서 민간인 집단 희생이 연속적으로 일어났다는 점에 주목했을 때 이거는 세계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사건이다 라고 판단해가지고 체계적인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근데 섬 지역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섬 지역은 지역 특성상 약간 고립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진실 규명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 신안 지역의 그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이 70여 년이 지난 뒤에 밝혀진 것도요 이 섬이 가진 특수성 때문인데요. 섬은 사건 발생 당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끼리 현재도 이웃인 경우가 많아가지고 사실 이 진실을 밝히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계속 얼굴 보고 살아야 그렇죠. 이게 되는군요. 이거를 진실을 이야기하는 순간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이게 척을 지을 수도 있는 불편한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지역 공동체의 그 회복과 화해를 위한 직권 조사가 좀 필요했던 겁니다. 그럼 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이 신안 지역 이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요, 신안은 6.25 전쟁의 축소판이었다. 그러니까 6.25 전쟁은요 광복 이후 이 여러 가지 국내외적 변화 속에서 1950년 6월 25일 이 북한의 갑작스러운 남침으로 시작이 됩니다. 전쟁 발발 3일 만에 북한에 의해 서울 점령됐고요. 7월 24일 인민군 제6사단이 진짜 저 끝에 있는 목포를 점령한 거예요. 한 달 만에. 이후 인민군은요 바로 그 옆에 있는 이 신안군에 들어와서 잠깐씩 머물다가 목포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후에 그 지방의 그 좌익들이 그 지역을 관할하기 시작합니다. 인민군 들어왔으니까 이후엔 좌익들이 그 지역을 관할한 거죠. 인민위원회 주요 책임자들이 그 활동했던 그 임자면은요, 특히 민간인 희생 사건이 굉장히 많이 발생한 지역이에요. 임자면 좌익들은요, 그 지역 교회였던 진리교회 예배당을 빼앗고 그 진리교회 최초의 신자이자 교회 장로였던 이 씨와 그 가족을 감시를 해요. 근데 이 좌익 세력이랑 교회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1950년 9월 말부터 11월까지 전국 각지의 기독교인들이 이 적대 세력에 의해 굉장히 많이 희생이 됩니다.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사상적 이유 있죠. 이와 더불어서 당시 기독교인들이 교회 예배당 사용에 관해서 인민위원회와 갈등을 빚었다는 점, 또 미국 선교사들과 기독교인들이 연결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인들을 친미 세력으로 의심했다는 점, 이런 것들로 결국 많은 기독교인들이 희생이 되었던 것이죠. 기독교인이라는 그 이유만으로도 그 당시에 좌익 세력들에게 뭔가 희생을 당한 거네요. 맞습니다. 특히 이제 임자면 진리교회의 그 희생 사건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이유는요, 일가족이 한꺼번에 희생당했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한 가족을 하루아침에 희생시킨다는 게 지금 마음으로서는 너무 끔찍한 일이 아닌가 별다른 싶어요. 이유도 없이 네. 말이죠. 그렇죠. 이 좌익에 의해 희생된 그 이 씨의 가족이 총 13명으로 밝혀집니다. 이 씨의 아들은요, 아버지로부터 가족들을 몰살한 것은 좌익 사상에 물든 부역자들이고 그 좌익들은 얼굴을 아는 마을 사람들이었다 라는 말을 들었다고 해요. 진짜 평소에 얼굴 보고 인사하고 살던 그 얼굴을 아는 사람들에게서 희생당한 가족들 마음이 어떨까요? 그러니까 민간인 집단 희생의 이유는요, 기독교인이라는 것 이외에도 다양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 또는 우익 인사, 그리고 그들의 가족이라는 이유, 심지어 경제적으로 부유했다는 것 또한 희생의 이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진실화해위원회 그 조사에 따르면요, 한 씨 일가 12명이 그 지방 좌익에 의해 희생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평소에 그 한 씨 일가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강 씨 집안 사람들이 인민위원회 활동을 시작하면서 부유한 사람들을 학살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이유로 한 씨 일가 또한 희생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인이라서 죽고 청년이라서 죽고 돈이 많아서 죽고, 그러면 언제 어떻게 어떤 이유로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의 시대였다는 거네요. 그것도 그렇죠. 이웃한테 당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유도 모르는데 내가 내일 죽을지도 몰라 라는 그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거는, 이건 엄청난 공포예요. 어마어마한 공포입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이제 기독교인들의 희생이 좀 많았거든요.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직권조사를 한 결과 전국의 기독교인 희생자 수가 1000여 명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어요. 임자면에서 적대 세력에 의해 희생된 사람 수는요, 이 기독교인을 포함해서 300여 명이 넘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에서는요, 관련 기록과 신청인 및 또 참고인 진술을 통해서 임자면 진리 주민 총 64명의 희생 사실을 확인합니다. 이후에는요, 해당 사건의 그 진실 규명과 함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고 사항을 통지하죠.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국가는 희생자와 유족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된다는 권고사항이 눈에 띄는데요. 북한 정권의 사과 촉구와 함께 국가의 진심 어린 사과와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피해 회복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자, 신안군 증도면 병풍리, 여기도 뭔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선 어떤 사건이 일어난 건가요? 1950년 9월 28일 서울이 수복이 되고요. 신안은 10월 중순이 지나서야 다시 군경에, 우리나라 그 군경에 수복이 돼요. 여기서부터 이제 또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지금 이야기 흐름을 보면 여기 좌익들이 지금 장악을 했어요. 근데 이제 다시 군경에 의해 접수가 된 거예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세상이 바뀐 거죠. 그렇죠. 세상이 바뀐 거예요.
신안 도서 지역에서 국군의 수복 작전이 시작되면서 지방 좌익 세력들이 퇴각을 합니다. 자, 이 과정에서 민간인을 희생시키기 시작해요. 바다 건너 지도면에 있던 좌익들이 이 병풍리에 들어와서 그 지역 좌익들과 손을 잡고 우익 인사를 희생시키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전세가 역전되면서 이렇게 주름 잡고 있던 좌익 세력들이 퇴각 직전에 그러니까 힘을 합쳐서 정말 무차별적으로 우익들을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거하고 나가는 거예요. 좌익들로 인한 이 희생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해병대 병력이 신안 수복을 위해서 병풍리 가장 아래쪽인 이 소학도에 상륙을 합니다. 이 소학도에 도착한 해병 100부대는 그럼 누구와 함께 왔을까? 그래도 힘을 합칠 수 있는 경찰이지 않을까요? 물론 경찰도 있었는데 좌익들에게 가족을 잃은 우익 인사 유가족들이 함께 들어와요. 공분에 차 있는 사람들. 이러면 이제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이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군인에 의한 좌익 세력을 향한 보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그럼 남아있는 좌익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도망가야 되지 않을까요? 네. 자, 군인들로부터 이 주민들이 희생됐다는 소식을 들은 이 지방 좌익 세력들은요, 군인들을 피해서 섬 곳곳에 숨습니다. 근데 어느 날 경찰들이 병풍리에 들어와가지고 좌익 활동을 했던 그 사실을 지금이라도 자수하면 용서하고 살려줄게! 라고 하면서 이제 마을 사람들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소집을 하고 다니기 시작을 해요. 그 얘기를 이제 들었으니까 때로 나가서 자수를 하면 나 살려준단 말이지. 라고 자수한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과연 경찰들은 좌익 활동들을 이 자수했던 그 마을 주민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말은 봐줄게 네. 했던 건데 이게 그렇죠. 뭔가 불길한 느낌이 있어요. 이게 약간 유인책 같기도 하고. 자, 마을 주민들이 모이니까 경찰은요, 소집한 주민들을 배에 태워가지고 중도로 향합니다. 그리고 등선리 야산에 마을 주민들을 다시 모읍니다. 불길해요. 그 자리에서 총살합니다. 진짜 유인책에 맞았던 거네요. 그럼 다름이 아니라 군경이 좌익 활동을 했던 마을 주민들을 제거한 거예요. 근데 옛날 영화들을 보면 좌익 활동을 했던 사람들을 정부에서 잡아다가 조사도 하고 처벌도 하고 하던데 그럼 뭐가 맞는 건가요? 석하 씨 지금 영화에서 보신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6.25 전쟁 전후 시기에는요, 이 좌익 활동 혐의자, 부역 혐의자 등을 처벌하도록 하는 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전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국가 공무원인 국군과 경찰이 비무장 상태인 민간인을 적법한 절차 없이, 분명히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법 절차 없이 살해한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화해위원회는요, 조사 결과에서 이러한 행위는 헌법에서 보장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힌 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 끔찍한 게요. 막 몇백 년 전의 얘기가 아니에요. 70여 년 전에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게 정말 믿기지가 않네요. 피해자 유가족에 대한 정말 피해 회복, 또 명예 회복도 반드시 이뤄져야겠어요. 너무 중요하죠. 진실화해위원회에서는요, 1950년 8월부터 10월까지 이 전남 신안군 아패읍 고이도, 암태면 당사도, 중도, 임자면 수도 이런 지역에서 총 134명이 희생당한 것을 확인하고 진실 규명에 나서게 됩니다. 자, 다음은요,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정리한 희생자 134명의 희생 이유입니다. 근데 희생 이유가 대부분이 기타로 되어 있네요. 그러게요. 희생자 중 89%가 직업, 종교 또는 우익활동 이력 이런 것과 무관하게 희생을 당한 거예요. 특히 신안군 아패읍 고이도와 임자면 수도에서 발생한 희생 사건은요, 이게 전쟁 이전부터 이어져 왔던 성씨 간의 갈등과 경제적 이유라고 밝혀져요. 실제로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결과 고이도, 당사도, 증도, 수도에서 발생한 그 희생자 총 134명 중 이 고이도 7동마을 이씨 집안 희생자가 44명, 임자면 수도 이씨 집안 희생자가 68명이었어요. 이게 집안끼리의 싸움이 민간인 희생으로 이어진 거예요. 그렇죠. 와.
우익이었던 이 씨 집안하고 좌익이었던 김 씨 집안이 사실 이 전쟁 이전부터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거예요. 전쟁이 딱 터지고 나서 갈등은 심화되었고 집안 간 이 보복과 재보복이 계속 발생하면서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을 한 것이죠. 근데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있는 게 어쨌든 결국에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집안끼리의 싸움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희생자가 발생했을 때 그러면은 이것도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건지. 전시 상황이라 해도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건 엄연히 국가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6.25 전쟁 전에 발생한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의 유가족들은요, 유가족이라는 이유로 좌익 혐의자 가족이라는 사회적 낙인이 찍혀가지고 한평생을 감내하며 살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말로만 들었던 역사책 속의 연좌제인 거네요. 그렇죠. 성씨 간의 어떤 갈등이 이렇게 표출되는 거라고 보지만 사실 이게 이제 이념이라는 게 덮여 씌워져 버리는 거예요. 당시 상황 속에서. 그 과정 속에서 결국 피해자가 나온 것이고 그런 것들을 통제하지 못했던 국가는 당연히 또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저는 사실 평소에 약간 그 사람의 본성이나 심리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은데 어쨌든 혼란스러운 전시 상황에서 누가 누구를 죽이고 복수하고 하는 게 어쨌든 자기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한 그런 본성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호전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뭔가 적대 세력이 우리를 해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먼저 공격하지 않으면 우리가 당할 수 있다라는 건 굉장히 불가피한 상황인 거잖아요. 신한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을 좀 들여다볼 때 가해자, 피해자 이렇게 나눠서 사건을 단순하게 보면 너무 이렇게 좁혀서 보는 것 같아요. 요거를 좀 인간 본성에 따른 사회 문제로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회가 혼란스러워졌을 때 과거의 어떤 그런 이 가슴 아픈 이 집단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평소에 사회 규범을 좀 중요하게 여기고 인권 의식을 강화해야 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이런 어떤 케이스들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앞으로 혹시 이런 일이 비슷하게 일어났을 때 우리 스스로 자제력과 통제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모여서 하는 이야기는 바로 그런 어떤 이유에서도 여기 모여 있는 것이죠. 희생의 역사가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실화해위원회에서는요, 해당 사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다음과 같이 권고사항을 통지했습니다. 네, 6.25 전쟁이 발발한 지 어느덧 74주년이 되었습니다. 전쟁의 아픔을 우리에게 증언할 수 있는 피해자, 희생자, 그 가족들이요, 이제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어 있고 그 숫자마저도 이제 줄게 되어 있는데요. 해당 사건에 대한 국가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요구하는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 사항이 조속히 이행이 되어서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피해 회복, 명예 회복이 제대로 잘 이루어져야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문제였잖아요. 이 지역사회의 화해 문제도 잘 해결이 되어야겠습니다. 네, 기억되지 않는 역사는 반드시 반복됩니다. 진실을 잃어버린 역사를 찾아서 진화위와 큰별쌤의 진실톡톡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전대미문의 인권 유린 사건이었습니다. 이 형제복지원에서의 이 직업교육은요,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직업교육으로 둔갑한 강제노동이었다는 거예요. 탈출을 시도하려는 피수용자들에 대해서는요, 정말 무자비한 폭행이 가해집니다. 사실 학원이라는 이름만 들으면 뭐 어쨌든 교육기관처럼 뭐 알려주고 할 것 같은데 이름과 다르게 그 안에서 아이들이 배운 건 폭력과 노동이었습니다.